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요. 내리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기 때문이고요. 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종목별로도 움직임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가는 종목들은 지금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도 농담을 조금 할 수 있는 건 장 상황이 오전보다는 그래도 뭐 오르다가 내려갔을 때는 기분 안 좋은데 다시 올라가니까 그래도 기분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오늘도 한번 V자가 나왔거든요. 매일 나와요. 한 번씩. 뭐 피레침 꽂는다는 분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을? 네, 사실 이제 오늘 V자의 이제 이런 형태가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고 사실 이제 옵션 만기일 주간에 들어오면서 월, 화, 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하락에 대비해서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옵션에서 외국인들의 선물과 풋옵션, 콜옵션은 제한적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우리 시장은 이제 좀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만기일이 끝나는 다음 날 보통 이 충격이 좀 오게 됩니다. 다만 어제 미국 장이 비교적 이제 큰 폭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오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이 하락이 와야지만 어제 옵션과 연계돼 있어서 프로그램 정리된 물량이 보통 이 프로그램 물량은 선물과 옵션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다시 프로그램 매수로 또 전환되거나 프로그램 물량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뭐 보통의 이제 옵션 만기일 다음 날 일반적인 현상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오늘 하락은 옵션 만기일의 영향일 뿐 어떤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옵션 만기 흐름, 다음 날 흐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승에서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파트가 종목들 이제 반도체주들이 좀 상승을 좀 꽤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좀 상승한 이유를 보시면은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좀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이틀간 비교적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한 이후에 어제 이제 다시 기술주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강도를 좀 보시면 반도체주를 대표할 수 있는 나스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5%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제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줄 때 대부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큰 폭으로 뛰면서 주가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뛰었습니다. 이 부분 보신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 뛰면 사실 우리 시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오늘 4% 넘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IT 종목들 내에서 5G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보다 다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다는 점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혹은 기관들이 프로그램 물량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채울 때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 역시 한번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한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 이번 주에 그런 점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을 꾸준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역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밀리지 않고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빨간불을 나타내려면 제가 두 가지의 수급 구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는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거나 혹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하거나 이 두 가지의 흐름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3,500개 이상 매수를 좀 했고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1,700억 정도 매수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당장 외국인들이 주식과의 상관관계에서 바로 풀리지 않는다면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장이 좀 중요하고요. 이 연기금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좀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 좀 비교적 큰 폭의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강보합권에서 좀 머물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프로그램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지수의 흐름이 제갈길을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점은 결국에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경기 후퇴론에 대한 이 첨예한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이 이제 대립하는 시기가 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건데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고비를 장기적인 부분이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시장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단기적인 경계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흐름과 관련 지어서 저희가 연관 지어서 볼 만한 업종이 좀 보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안 그래도 좀 전에 우리 워낙 앵커분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딱 이 업종을 찍어내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꼭 봐야 될 업종이 IT 업종과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이제 히든카드로 말씀드릴 업종이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 보시면은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면 평균 한 7% 업종 전체가 한 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업종인데 7% 정도 상승이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보신다면은 이 음식료 업종이 왜 이렇게 좀 좋아지는가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과 좀 연관이 있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 사회적 격리를 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주전부리라든지 과자라든지 음식료 업종이 생각보다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다는 부분이 최근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뭐 그냥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나오는 식음료들 지금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오고 또 여기에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또 음식료 업종에 또 주목하는 파트가 또 늘어나 버렸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부분 쪽에 또 모멘텀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실적 시즌 이후에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 좀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IT 업종은 우리 시장에서 꼭 반드시 가야 되는 대장주입니다. 이게 IT 섹터 내에 지금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5G나 2차 전지 여기에 이제 따라서 파급되는 반도체나 MLCC, PCB 같은 업종들이 버텨줘야 우리 시장이 진짜 상승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 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먼저 조정에 들어가고 먼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은 물론 개별적으로 코로나19와 연관돼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계열사 같은 3사처럼 실적이 좀 실제적으로 받쳐주면서 상승을 좀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IT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고 단기적인 지금 섹터에서는 식음료 업종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수익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식음료 때 신세푸드 같은 게 급등하는 모습도 좀 보여졌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음식료가 많이 오르길래 그냥 방송 전에 여쭤본 건데 또 음식료 언급을 해주시네요. 자, 이제 주목할 만한 섹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부터 갑니다. 8,400원에 비중 20%. 이 종목도 진단시약 관련해서 뭐 얘기들이 있죠? 네, 테마에 엮였고요. 금옥대 급등을 했는데 그 테마에 엮여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 시세성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예. 관련 성동이 이제 좀 떨어지고 미코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종목은 반도체나 LCD 같은 부품과 관련된 종목하고 여기에 이제 세정제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이 코로나19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연관성을 좀 쥐었는데 주가 탈선은 한 번 정도의 급등 이후에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거나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이 테마에 한번 엮이면 오히려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셀트론 계열사들이 코로나19와 연관된 이후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행보 용지를 보이는 것과 비슷한데 이 종목도 역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8,400원 정도에 진입을 하셨는데 진입하신 가격이 거의 뭐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한 8,100원에서 200원, 300원 요 구간이 지지선을 좀 놓으시고요. 위쪽의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2,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2,500원까지 미코 목표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ICD 들어와 있습니다. 14,000원에 비중 15%. ICD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잘 나왔다고 공시되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펀더멘탈이 사실 그렇게 나쁘거나 우려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한번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ICD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과 펀더멘탈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을 본다면 사실 ICD는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탈에 좀 가까운 종목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018년도에 2,300억까지 나왔고요. 작년에 이제 큰 폭 감소 1,200했는데 올해는 보시면 3,500억까지 큰 폭으로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18년도에 한 400억 가까이 나왔다가 작년에 한 140억대 큰 폭 줄었다가 올해 다시 한 590억대 이상으로 큰 폭으로 개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 올해 실적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희석되고는 있죠. 그래도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진입학행 가격이 14,000원인데 한 번쯤 진입해볼 만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밑에 이제 언더슈팅돼서 내려왔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전의 지지선이 한 13,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짝 위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700원 직전 고점 근처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 절반은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한번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안전하게 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은 첨보입니다. 71,000원에 37%. 지금 7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첨보를 만약에 이제 71,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매수가까지 다 왔다 그렇죠. 매수가까지 다 왔고 어떻게 보면 이 주도주에 들어와 있던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던 종목이었는데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급락을 맞으면서 대신에 이제 반등도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은 뭐 당연히 이제 보유를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이번 급락 위의 반등을 제일 처음 이끌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제일 처음 먼저 반등을 주고 또 주도 섹터가 제일 먼저 조정에도 들어가죠. 그 관점을 보시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탄력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2차 상승 구간,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한 다음 주 정도 지나면 2차 상승 구간에서 또다시 기대를 한번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강력하게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기로 보신다면 직전 고점 78,000원이지만 이거보다는 돌파까지 2차 상장까지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 그런 점에서 목표 가격은 1차는 단기 가격은 78,000원이지만 2차 목표 가격은 9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000원 1차, 2차는 9만 원.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또 점수를 주셨고요. 다음은 파인텍입니다. 1,900원에 비중은 10%. 파인텍 지금 가격이 1,575원이에요. 아직 조금 더 손실 구간을 건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여기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반등권에서 일단 목표 가격이 지금 이제 이전에 워낙 물려 있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보고 계신데
상승 탄력은 크지 않지만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지금 반등권에서 일단 보유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유를 하시고 아마 이렇게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할 것 같고, 매수하신 가격이 만약 1,900원이신데 여기서는 한번 이제 결정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목표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2,500원까지는 잡아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원이 왔을 때 한번 본전 근처에서 종목을 교체해보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1차 목표 가격은 1,9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2차 목표 가격은 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0원까지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KH바텍 갈게요. 22,000원에 비중 17%.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좀 잠잠해요. 네, 이 종목은 사실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을 한번 볼게요. 원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탈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시면 2018년도에 한 1,600억대, 2019년도 2,000억대에서 올해는 2,900대 큰 폭으로 늘어나죠. 영업이익도 보시면 2018년도에 마이너스 68억 적자였는데 2019년도에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300억대로 보시면 굉장히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탈에 기초해가지고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은 강하진 않지만 이제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은 팔아야 될 이유가 없고 보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8,50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특별하게 매도하지 말고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위쪽이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00원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와 있네요. 27,850원에 비중 20%. 5G 관련 종목들이 한 3거래일 연속 조정받은 다음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이긴 하는데 서진 시스템은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5G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좋지 않은 이유를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5G가 가장 우선순위로 어떤 정책 수혜주로 대두가 됐다가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대두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시설 확장은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호주도 그렇고 딜레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풀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데 오늘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 인상적인 보여서 이제 5G 종목과 좀 비교해서 볼 때 퀄컴을 많이 보는데 퀄컴 보시면은 오늘 한 2.4% 정도로 그나마 기술 중에서 좀 반등권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5G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조정권에 있지만 3분기를 앞두고 아마 주가 상승 탄력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지선은 아래쪽에 23,5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무조건 3분기 이후까지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32,000원까지 단기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진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UTI 19,55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UTI는 어떻게 운영을 좀 할까요? 이 종목도 결과론적으로는 지난번에 매수하신 가격하고 똑같네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UTI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 잠깐 펀더멘탈 좀 보시면은 반등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그냥 평이한 상태에서 조금씩 오르고 영업이익도 평이한 상태에서 조금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이죠. 주가 형성될 수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1차 목표 가격에 거의 도달을 했거든요. 지금 아마 최근에 만약에 19,550원에 들어가셨으면 제가 이제 이 가격대가 이전에 7,000원대에서 반등을 줄 때 목표 가격으로 말씀드린 가격대다 그렇죠. 19,500원. 1차 가격대에 왔고 아마 밀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2차 상승을 기대하고 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1차 목표 가격이 왔기 때문에 눌려지는 구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잡고요. 17,5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19,500원대부터 위쪽에 한 21,000원대까지가 강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1차 목표 가격을 들었고요. 21,000원 넘어가는 시세가 났을 때 위쪽에 한 23,5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23,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UTI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보혜양조예요. 보혜양조 840원에 비중 10%.
보혜양조 주가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죠. 네. 실적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40원, 오래전에 매수하신지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접근하실 때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보혜양조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17년도가 마지막 이제 흑자 구간이었고 2018년도에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5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매출액도 줄고 영업이익도 그대로 적자 상태의 마이너스 111호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를 고점한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자체가 적자 전환 이후에 적자가 커지는 모습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싸다라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싸다라고는 관점을 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진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845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손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짧게 보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75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위쪽에 너무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 99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90원 정도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언급을 살짝 하셨던 것 하나머티리얼즈 17,700원에 비중 14%. 이 종목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지금 거의 뭐 매수가까지는 올라왔어요. 이 종목도 한번 견뎌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펀더멘탈을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머티리얼은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원래 이제 이 종목 실적이 좀 탄탄했던 종목인데 2018년도에 1,600억대에서 작년 1,500도 살짝 내려앉았는데 영업이익은 다행히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좀 됐고 올해는 매출액이 1,900 정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한 494억 좀 늘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보다는 아무래도 2분기 저점으로 3분기, 4분기의 실적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어렵다는 얘기, 개인만 사고 있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 종목은 보시면 최근 1개월에 보시면 외국인이 한 11만 주, 기관이 8만 7천 주.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수급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지선을 15,50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요.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보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2만 원이 단기 목표 가격인데 이제 요거는 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 가격. 만약에 한 3분기나 특히 시세를 좀 크게 보겠다면 한 4분기까지 보유를 좀 하시고요. 4분기에는 2만 원 돌파까지 좀 보자. 그래서 단기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기 목표 가격은 2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S맥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 같은 경우에 1,561원에 비중 10% 한 번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역시나 뭐 크게 손실 구간은 아니네요, 지금. 네, 1,561원 다행이네요.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때 제가 그렇게 이제 좀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 그게 어느 정도 패턴이나 이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은 있지만 단발성 상승 위에 고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게 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들어간 실수가 손실 커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1,561원 뭐 그렇게 지금 크지는 않는데 목표 가격을 여기는 길게 잡아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반등 이후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높게 잡기 좀 힘들고요. 좀 최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1,900원 정도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다음 주에 좀 상승 기운이 나서 넘어가면 절대 그 본절 밑에서 손실 보지 말고 본절권 위에서 1,920원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전략나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맥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왔어요. 예, 오랜만에 근데 삼성전자가 오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안 보시더라고요, 시세를. 네, 저도 이제 그 장기로 보시는 분은 굳이 뭐 볼 필요 있겠나라는 관점을 저도 똑같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55,000원 사셨는데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반등권에서 1차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52,000원 정도 왔고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죠.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행보권에서는 뭐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을 우리가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 굉장히 수급이 좋았다가 지난번 이제 한번 급락이 나올 때부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매도권을 좀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인상적인 부분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우리가 걸려 있는 잘 알고 있는 이슈 부분 바로 캡룰 30%가 둘 다 ETF와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없어졌고 이후에 코스피 유가 관련된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삼성전자 선물을 통해서 많은 매도를 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쯤 이제 5월 말 정도부터는 적어도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치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도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매수로 전환된다면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탄력을 받아서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4만 2천까지 거의 한 40%가 폭락을 했는데 2000년도 이후에 단기간에 그러니까 3, 4개월 미만 안에 삼성전자가 40% 폭락한 경우가 4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4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 4번의 40%대 폭락의 고점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2,800원이 되겠죠. 고점을 한 번도 못 넘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신다면 우리가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내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62,800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직전 저점 42,300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면서 목표 가격은 6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목표가 6만 원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매수 여부 여쭤보셨어요. 사실 이게 고가거든요. 신고가인데 최근 트렌드는 신고가 뚫고 계속 올라가요, 종목들이. 카카오 오늘도 이제 저희 아시는 분들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주셨는데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는 둘 다 기대치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플랫폼 플러스 콘텐츠 물론 이제 금융도 당연히 관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싸지도 않는데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140만 주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매수를 계속 좀 하고 있고 결국 이 점수는 이 플랫폼과 콘텐츠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카카오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이익 개선도가 빠르게 올라오면 그 편차가 좁아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추격해가지고 따라가면서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능하면 지금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눌릴 때 20만 원 내외 정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카카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텍파마 왔습니다. 예, 오늘 뭐 섹터가 다양하게 와요. 1,350원에 비중 10% 수익이시네요. 네, 에스텍파마 오늘 나신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사셨지 않을까 싶네요. 1,350원 어제 정도. 사셨을 수도 있어요. 어제 시간가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권이라서 괜찮은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탄력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제 접근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는 위쪽에 너무 많이 잡지 말고 13,000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후에 모멘텀이 받고 6월달 이후에 테마가 형성되고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아마 한번 13,000 정도 갔다가 눌렀다가 직전 고점을 시도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을 1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에스텍파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한창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갑니다. 97,100원에 비중 35%. 사실 SK이노베이션도 예전 가격 보다가 요즘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뭐 10만 원 이하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실 수밖에 네. 없죠. 유가가 이렇게 밀렸고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안 됐고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SK이노베이션이 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작년 이제 9월달, 10월달부터 주식이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1월달, 2월달에 이제 반도체 특히 여기 1월 말에 2월 초에 좀 주가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굉장히 뭔가 큰 거를 좀
하대를 땡길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 측에서도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표현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없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설마 이제 이런 내용이 없을 거라는 부분도 저도 예측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큰 폭으로 좀 밀렸고,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55,000원 정도까지 밀려나 있는데, 밀려났다가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반등의 탄력이 다른 종목이나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권에 보통 기본 한 5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올라오는데, 이 종목은 아래쪽에 계속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당장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아래쪽에 81,000원을 지지선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2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듣고 왔습니다. G3BNT 27,200원의 비중 40%. 여기도 지금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나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 종목은 뭐 달고 계신 것처럼 펀더멘털보다는 신약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조금 어려워하냐면, 항상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신약 모멘텀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G3BNT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항상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G3BNT가 뭔가 이뤄낼 것이다라는 기사가 꼭 나오거든요. 혹은 그런 거 관련된 이슈가 꼭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확 올랐다가 그 이슈가 사라질 때 주가가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접근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1차 이제 아래쪽에서 1,350원 반등을 좀 했고, 지금은 그 반등권에서 어떻게 보면 목표 가격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가 위쪽에 한 27,800원인데 이미 도달을 좀 했고요.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서 2차 상승이 나오는지, 혹은 1차 목표가 이후에 꺾이는지가 지금 관건인데,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을 24,000원 정도까지 지지선 좀 잡으시고요. 24,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으로 2차 돌파 이후에 위쪽에 3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 24,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G3BNT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지수 마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1929, 1930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지금 동시호가에서도 빨간불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간으로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서 마감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뭐 지수가 마디지수 때 와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굉장히 잘 버텨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하루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일단 1930선은 지속적으로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1900선에 지금 안착하는 모습 이번 주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점은 1910포인트대, 고점은 1930포인트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기관이 매수를 좀 많이 해주네요. 1973억 원 매수 물량 늘려가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이 4,425억 원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이렇게 판다면 이번 주에 외국인 한 1조 8천억 원 정도를 지금 매도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개인은 뭐 한 2조 4천억 원을 이번 주에만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일단은 뭐 이지환 전문위원께서 오늘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쪽에서 반도체 흐름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가는데 매물대 부담이 좀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8,000원, 51,000원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 원대 그래도 지키고요. 네이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LG화학, LG생건 모두 다 올라가는 가운데 삼성 SDI, 현대차 빠집니다. 현대차, 카카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카카오가 현대차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 시총이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아직까지 현대차가 우위에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692.22, 0.24% 올라갑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이어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그럼 보시면 뭐 장중에 695, 700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조금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면 기관 개인이 사는 오늘 시장은 기관과 개인이 올려주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는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뭐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계속 잘 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느새 이제 10만 원 부근입니다. 95,000원대까지 넘어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실 뭐 옆에 계신 이지원 전문위원이 지난번에 합병 얘기 나왔을 때가 5만 원대였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떠한 악재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해주셨는데 와, 이 2배 가까이 올라왔네요. 이 주가 상승폭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을 좀 끌고 가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어느새 시총 3위까지 올라왔고요. HLB 10만 원이 살짝 이탈이 오늘 되는 모습. 그리고 CJN이 어제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 신고가 경신했군요. 장 초반에 경신을 한 뒤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시약 관련주들은 오늘 오전 오후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펄어비스는 낙폭 다 줄였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알테오즈는 상승으로 전환하네요. CJNM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계속 여기네요. 76,000원, 7,000원 사이.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들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의 거의 90%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예, 한 주간의 증시가 이렇게 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려들도 뭐 실업률 부분부터 해서 뭐 전염병 재확산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별로 그렇게 녹아들지는 않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굉장히 큰 고비였습니다. 고비였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급락이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을 줬고 어떻게 보면 그 반등의 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셌고 우리 지수를 보시면 1,400대에서 1,900대를 넘게 거의 500%를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그 반등이 났던 구간에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미국 시장이 좀 이틀간 큰 폭을 내리면서 거래량이 이제 실리면서 특히 이제 기술적 위주의 움직임을 끌고 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완연하게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극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시장을 반등에 이끄는 주체가 기술주 대형주들라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가장 잘 되었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또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게 만드는 지금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실적 시즌 마무리 이후에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이 실적 시즌이었습니다. 뭐냐면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실적이 1분기 굉장히 안 나오는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이 경기 후퇴로로 가서 폭락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였는데 막상 지금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런 폭락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굿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갈 자리에서 그렇게 큰 폭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신 것처럼 기대하는 하락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은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바와 반대로 움직인다 보면 하락할 자리에서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이 실적 시즌 마무리 이후에 2분기 저점론을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한 부분이 립 서비스로 끝나야 되는데 저 부분이 만약에 실물적인 실제적인 조치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글로벌 증시가 큰 회오리 속으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주간 마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마감 시황을 좀 정리를 자세히 또 해주셨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1927.24, 0.12% 살짝 올랐네요.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0.19% 올라가면서 691.9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환율도 함께 올라갔네요. 1230원대 뚫고 올라갔습니다. 1231원에 정확히 마감이 됩니다. 자,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갈게요. 탑 엔지니어링 9,53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이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인데요. 10% 정도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급락에 이제 반등은 나왔지만 사실 이 섹터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좀 아니거든요. 한번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실적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 자체 개선되는 부분이 좀 작년에 좀 나왔죠. 9천억대에서 1조 3대 매출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좀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과 OLCD, OLED 그러니까 이쪽으로 LCD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타격을 좀 받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이 정체되면서 나머지 부분이 좀 커지는 부분이 상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수급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좀 강하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은 개인들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탄력성이 이 종목 펀더멘탈은 괜찮지만 섹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최저가가 5,900원이었고 위쪽에 이제 9,530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이제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면 1차 목표가까지만 보시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도 또다시 큰 폭으로 빠지면은 이 종목은 한번 손절을 좀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을 8,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10,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 10,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물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 높네요. 단가가 169,250원에 비중 15%인데 손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이 삼성물산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가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좋은 종목이고 가격 하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버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가격보다는 오히려 예전 가격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169,250원 상당히 고가에 사셨고 아마 매수를 지금 몇 년 동안 보유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 종목 자체의 모멘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2, 3년 내. 그러니까 이전에 이 자체 내에 가지고 있던 사업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지분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지금 더 많아졌고 그 부분들 때문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생명이나 혹은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계열 따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등락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예전과 비하면 이제 격세지감을 좀 느낄 수 있죠. 자체 내 동력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예전하고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이전에도 12만 원, 지금도 12만 원 계속 12만 원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상승할 때도 제가 12만 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12만 원 근처까지 왔다가 이 종목 다시 하락을 했는데 지금도 목표 가격은 1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보다 목표가 12만 원 말씀드리는데 12만 원을 오게 되면 예전에 16만 원대 매수한 게 비해서는 아주 매수가는 괴리율이 큽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우리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2만 원 정도면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2만 원에서 종목 교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HLB 들어와 있습니다. 98,000원에 비중 15%. 요 근래에서 사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가격대가 워낙에 많이 왔어가지고 HLB는 어떻게 할까요? HLB 사셨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9만 원대.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좀 이 종목 상담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다 그렇죠. 좀 말씀 많이 드렸고 가능하면 이제 접근을 하지 말자라는 쪽에 말씀 좀 많이 드렸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일단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는 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을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11만 7,300원 찍을 때 또다시 이제 보시면은 매물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11만 7,000원이 또 단기적인 이제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1만 7,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지선 아래쪽에 9만 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LB는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84,000원의 비중 90%. 크게 실으셨네요. 네, 성공하셨네요. 네, 성공은 하셨는데 이 종목은 이제 좀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 세트리온 계열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종목은 제가 제약 바이오 파트 중에서 무조건 장기 종목으로 한 종목 꼭 바이오 시밀러를 가지고 가자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세트리온 계열 삼성사와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에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둘 다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거렸다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면서 한번 주가 출렁거렸고 세트리온 계열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출렁거렸죠.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크게 출렁거리면 저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 급등을 하면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는 그 위쪽에 매물이 많이 쌓여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려면 아주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런 지루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주가가 95,000원인데 이전에 급등이 없었다면 제 예상은 주가가 한 11만 원 지금 이상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급등한 게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가능하면 저는 좀 장기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래쪽에 이제 단기로 봤을 때 지지선은 뭐 8만 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1차는 9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가격은 98,000원. 여기를 넘어서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3 시스템 들어와 있네요. 22,000원에 비중은 10%. 이분도 수익이 나시긴 했는데 조금 아까우실 것 같긴 해요. 오늘 매도가 좀 뼈 아플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흐름이 좀 좋게 올라가다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예. 네, 급락이 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사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전환을 하거나 혹은 손절을 하거나 청산하거나 이런 부분을 가셔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죠. 1분기 시스템이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좀 급락을 나타냈고 지금 아마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이 주가가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꽤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진짜 뭐 적자로 전환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죠. 그거는 분명히 시장이 급락할 수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당일날 하락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상승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들은 실제로 안 좋은지 혹은 괜찮은데 차익 매물이 나는지는 한번 구분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어쨌든 실적이 적자 전환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청산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안타깝게 매수하신 가격인데 이 종목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 오늘 저점이 23,050원인데 이 저점 23,000원 저점이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깨지지 않고 버티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저점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깨지면 매수 가격 위에서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아나텍 들어와 있습니다.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 7,500원에 비중 30%. 여기도 반도체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 종목도 이제 펀더멘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접근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는데 보시면은 반도체 회로 설계, 팹리스 회사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장기적인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특강도 해드렸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투입되는 돈이 얼마인지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 이제 이 반도체 업체는 설계를 하는 팹리스 회사와 생산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퀄컴은 팹리스 회사로 보고 그 생산하는 TSMC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데 이 동훈아나텍은 팹리스 회사를 좀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대치는 굉장히 많은데 실적을 막상 보시면은 계속해서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기대치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을 보시면은 주가 탄력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펀더멘탈은 아직까지 못 따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최저가가 2,595원 정도 형성돼 있고 내수하신 가격이 뭐 5,500원 한번 해볼 만한 가격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는 이제 제가 제시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7,700원 여기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훈아나텍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해성옵틱스 1,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이분도 한 90원 정도의 지금 손실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해성옵틱스
오늘 다 손실이 났네요. 매수 네,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오다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바닥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반등져서 올라온 종목들이 2차 성장을 갈 것이냐 아니면 1차 성장이 꺾일 거냐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냐 아니냐를. 그래서 2차 성장 가는 종목은 지금 매수해도 되지만 꺾이는 종목들은 안 되는데 해성업도시는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지금 1,600원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1,200원 지지선 짧게 설정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1,600원까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옵틱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